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간밤 파월의 입김이 있을까 걱정을 안고 시작했던 하루였는데요. 여러 재료들 사이에서도 지수는 빨간불을 켜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93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876포인트에서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다만 이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던 하루였기 때문에 계좌의 온도는 좀 미지근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그 온도를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관전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 아침 장 시작에 앞서 걱정을 안겨준 분이죠. 바로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제롬 파월의 발언 살펴보자면요. 전일 미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특히 나스닥 지수가 1%대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그에 반해 국내 증시는 선방을 해줬지만 올해 두 번의 인상이 더 진행될 거다 예상이 되고 있고 혼란스러운 경제 지표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의 상승에 좀 환호하거나 설레기보다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 후반의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오늘의 관심을 가져간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 흑연입니다. 테슬라, 벤츠 등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들의 흑연 확보 경쟁이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흑연의 수요량 가운데 전기차에 사용하는 흑연의 비중이 50%가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연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리튬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대국들의 원재료 확보 경쟁이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리튬 테마처럼 이제는 좀 더 강한 상승을 이끌고 갈 것인지 오늘 이 흑연과 관련해서 정확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리튬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마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우뚝 이렇게 길을 배척해 나가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재료지만 그 힘이 적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2차 전지 소부장단에서는 당연 1등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추가적인 모멘텀 일부에서 관심 섹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향을 바꿔서요. 친환경 휴대폰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폰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재활용 가능한 스마트폰 배터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혜가 있을지 그러면 또 다른 대처 방안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좀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쪽에서 이 기관의 IT 쪽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주목을 받기 전에 좀 더 빠르게 선취매하는 전략을 2부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략들 너무나도 많고 저희가 2시간이긴 하지만 다 챙기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어디에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고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저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부를 함께 해주실 최인호 전문가님의 실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은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를 전체적으로 살피고 대응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알찹니다. 현대바이오 이렇게 3거래일 만에 무려 31%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마음AI는 더 짧습니다. 당일로 22%의 수익을 실현해 주셨는데요. 삼성제약도 당일 단타로 8% 넘게 챙겨주셨고요. 두산, CS베어링, 그리고 히림처럼 대형주, 중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정말 탄탄하다라는 느낌 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멘텀과 재료가 중요하지만 추세까지 놓치지 않는 분이신데요. 모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공식 신호를 노란 톡방 안에서 드렸기 때문에 꼭 함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종목들 비중도 정말 묵직하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좀 시원한
과연 이러한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 외에 이렇게 생긴 QR코드 있죠. 하단에 QR코드가 방송 시간인 50분까지 나갑니다.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상단에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필살기 종목 담아가면서 주식 오락관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4시 항상 월요일 4시만 되면 나타났던 이 최인호가 오늘 시간대가 바뀌고 새로운 프로에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프로는 투자의 정글 종목 진단이 아니라 일단은 그 유명한 주식 오락관입니다. 자, 주식 오락관에서 이제 매주 목요일 6시면 항상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 시장의 흐름 그리고 좋은 종목들 알찬 필살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을 같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을 쭉 오늘도 보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좀 올랐어요. 그래도 올랐는데 다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은 다 지금 내리막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은 그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개별 종목 장세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보면 시장을 보는 뷰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불과 작년 딱 6월이었죠. 6월에만 차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과대 낙폭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시장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2,700을 향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점, 그 점이 바로 우리 앞으로의 2023년 하반기 그리고 또 돌아올 내년 이 시장은 밝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메시지가 나온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방송에서 또 주식 오락관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상 시장에서는 우리가 2,500개의 코스닥 코스피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는 전일 뉴욕 증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움직이는 분위기는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국내 시장과 동일한 어찌 보면 이 박스가 동일하게 보이겠지 뭐지만 지금 미증시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5천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식은 떨어지죠.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미국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미증시 3대 증시 자체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파월 의장님께서 한마디를 크게 했습니다. 자, 추가 금리 인상 발언이에요. 추가 금리 인상 발언.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지금 금리는 5.25%입니다. 5.25%. 자,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6주에 한 번씩
6주에 한 번씩 1회씩 올리는데 지금 1년이면 8번이에요. 8번. 8번인데 이번에는 동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6% 언더, 6%의 언더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주가가 특히 기술주,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다 하락을 맞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유는 하나예요. 파월 의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반적인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금리 올려서 이분 무슨 욕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시장의 안정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안정화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단행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황에도 보면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W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72달러예요. 72달러. US 72달러. 70달러 선만 간다면 상당히 이게 고환율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72달러라는 점. 그러면 72달러라. 자, 72달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시황에서 보다시피. 그러면 에너지,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 화석 에너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점 구간을 한번 눌림목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시황이란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 또는 우리 주린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 달리는 말에만 항상 이렇게 항상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어느 순간 단기가 되는 거고, 단기가 되는 종목들이 스윙이 되는 거고, 물리다 보면 긴 호흡으로 1년 후에 그 종목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대할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시황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지금 경제사절단 205명입니다. 205명. 자, 205명은요. 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부터 시작해갖고 SK, 효성, 그 다음에 수많은 LG 구광모 회장님, 그다음에 롯데 신봉민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LS 구자은, 두산의 박정영 그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한 진짜 거의 최고의 완전 패밀리들이 그냥 우리나라 경제 패밀리들이 움직입니다. 어디로? 베트남 시장으로. 자, 베트남이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의 교역 대상국 중에서 4위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무역을 갖다가 수출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이 베트남 시장입니다. 젊은 시장. 자, 인구가 1억이 넘는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신흥국가 이 베트남에 이 경제 사절단들이 갑니다. 여기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보면 시장의 종목들이 다 나옵니다. 일단은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도 아니면 세계 경제적인 균형 발전을 봤을 때도 일단은 신흥 개발 도상국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프라 사업부터 시작해서 통신, 항만, 물류,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OEM, 주문자 생산 부착 방식의 OEM 공장들이 중국에서 다시 물가가 저렴한 베트남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프랑스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바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다시 베트남 경제인들과 이제 만찬을 하면서 어떤 쪽이 우리 섹터가 강하게 갈 수 있는가를 내일 되면 어느 정도로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좀 비록 허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언정 우리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조선, 그다음에 철강, 자동차 많은 섹터 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베트남 시장, 이 시장에 우리가 크게 공략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 종목들이 이렇게 우상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를 제가 하나하나씩 한 주마다 나와서 제가 좋은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당히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발휘했죠. 특징이 2차 전지 최상단이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관련주 이거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언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MC님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체크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큰 중심은 결국 종목별 장세에서 옥석거리기가 필수다라고 잡아주셨는데요. 그래도 2,700선을 바라보면서 좀 더 시장이 밝아질 거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또 그 틈에서도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베트남과의 협력 좀 초점을 맞춰주셨는데요. 이러한 테마와 그리고 종목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찾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묵직한 비중 그리고 튼튼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딱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데요. 현대바이오 3거래일 만에 31%, 마음AI는 당일로 22%를 챙겨주셨고요. 이 삼성제약도 당일 수익으로 확인이 됩니다. 알짜배기 종목만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전문가님이 두산에너빌리티, CS 베어링 같은 모멘텀 챙겨야 하는 종목과 더해서 추세까지 분석해서 정말 제시해 주시니까 든든한 횃불이 될 것 같습니다. 히림 4거래일 만에 5%,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8거래일 만에 11% 이렇게 두 자릿대의 수익도 여러분들이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님께서 우리 주식오락관에 처음으로 나와주셨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실력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가고 계시는지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입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래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 근래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참 이제 주가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시점부터 시작해서 제가 항상 상담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투자의 방식이 기존에 뭐 어떤 사람들과 성향이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항상 종목을 들어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는 5종목이에요. 5종목. 그래서 비중이 20%, 때로는 10%. 이게 바로 저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크잖아요. 안에 식재료를 많이 담을 수 있죠.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백화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냉장고에 5종류만 있으면 계란이든 우유든 김치든 내가 원하는 시장을 제대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익률 자체도 급등하는 종목들,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저는 거의 많이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 아니면 중장기로 갈 거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나 퍼센테이지는 많이 바뀌는데, 자, 첫 번째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살짝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은 다들 보셨을 거예요. 오아시스 때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왔었어요. 오아시스 때 가져와가지고 정말 괜찮은 종목 가져왔는데 제가 다음 날 되면 항상 종가에 매수라고 하고 항상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는데 그때 제가 이번에는 이 현대바이오 들어가신 분 들어갔죠. 왜냐면 알렸으니까. 근데 제가 신호는 안 드렸었어요. 근데 어차피 공식적으로 방송은 나갔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에요. 자, 마음 AI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당일 수익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당일 수익 자체가 거래량과 일단 호가창에 일단은 그걸 보고 진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이란 것은 이 기술적인 분석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이나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차트의 분위기를 보고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카나리아 바이오,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유튜브에서도 항상 이렇게
두산 에너비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종목들 SMR 에 관련해서 분명 하반기까지 여름 비수기가 원래 여름 시장입니다. 지금 6, 7, 8, 9, 11일 이 시즌 자체가 항상 이 그건데 원전이 보통 이럴 때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전선 관련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9.5%예요. 자 저는 비중이 3% 5%가 아니고 최하 10%고 오아시스 종목들한테 20%였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 7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고시 64%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신호와 좋은 타이밍에 맥점에 종목을 진입을 하셨다 할지언정 다른 종목에서 일단은 마이너스가 나고 이 종목을 수익이 나면 일단은 개인 투자가분 입장에서는 내 수익 자체가 떨어지냐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종목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어 매도가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는 잠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은행에다가 맡겨놓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종목들이 이렇게 안전한 거 특히 뭐 두산 에너비텍 두산이라든지 이런 대형 종목들은 조금 시장에서 밀리더라도 눌림목이 오더라도 이렇게 눌림목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는 차트라는 게 올라가면 있으면 당연히 내려가는 게 있죠. 눌림목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크게 올라가는 게 바로 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은 비중을 20% 10%를 냈는데 어떻게 감히 시총 3천억짜리 미만 종목을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뭐 작은 종목도 있겠지만 아우디 퓨처스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풍력 관련 종목으로 해서 일단은 자리가 워낙 좋았고 시장에서 순환매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로서 진입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자 종목이란 건 다 스토리가 있다고 저는 이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란톡의 공략주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요. 이 마음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가, 그러니까 1년으로 봤을 때 52주예요. 보통 52주를 봤을 때, 저 밑에 52주 봤을 때, 이건 지금은 올해 1월부터입니다. 올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개월, 그러니까 상반기라죠. 상반기. 자, 상반기 동안 주가가 이렇게 14,70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인 35,000원까지 2.5배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함께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종목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눌림목이 깊을수록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볼 때는 21선이라 불리는 이 노란색,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잘 모르시고 차트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생명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밀려 있으면 조금 위험하고 빠지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한반도로 보면 이 38선이 있다고 보면 탱크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 주가는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선이 21선과 61선만 잘 보고 가더라도 크게 이렇게 당황하지 않게 종목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익을 내 가지고 이렇게 신호는 그때 돈방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이 바뀌었죠. 이제 주식 오락가니까 이제 샵 두 개입니다. 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샵 두 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돈방석이 아닙니다. 자, 샵 두 개로 가지고 제가 돈방석을 앉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종목 중에서 최고의 종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과 포함을 해서 건설과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원전이 하는 일이 뭐죠?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고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든 저렴한 생산을 전기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원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모든 것을 많이 걸었고 실제로 우리가 바카라라든지 저쪽에다가 또 수출도 하면서 지금 유럽도 이 원전이 이제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신호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의 모멘텀도 있지만 실제로 담수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사막 같은 곳에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그거를 일반 물로서 바꾸어주는 그게 바로 담수화부터 시작해서 이 에너빌리티가 하는 일이 풍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에너지 관련 회사로서는 지금은 탑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중에서 SMR 이 SMR은 소형 원전입니다. 소형 모듈이라는 건데 모듈이 뭐냐면요. 요즘은 모듈이라는 이 기법이 있어요. 예, 근데 집을 지을 때에도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기중기가 와서 쌓아 올리면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듈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에너지가 더 필요하면 하나 더 가져와서 용량을 더 크게 만들고 또 하나 더 가져오고 해서 4개, 5개 점차 넓히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을 짓는 곳은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같은 데는 강에 있어가지고 많은 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도심지 안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형 모듈인데 아직까지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게 뭐 성장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실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같이 함께 한다면 세계 SMR 시장은 또 같이 함께 동반자로서 같이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장가에서 보시면 자, 스윙 종목입니다. 항상 신호를 드릴 때 당시는 돈방석 스윙 종목이에요. 시장가 매수. 자, 이 종목이 일반 다 조달이 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이 많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만큼 이렇게 크게 배팅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종목을 들어갈 때는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가 매수하더라도 실제로 뭐 500원, 100원 주가당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윙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종목을 진입할 때에도 스토리가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MC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백화점 같은 포트폴리오로 이 마음고생이 심했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요, 종목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도 탄탄한 수익을 잡아주시는데요. 수익률표 보시면 현대바이오가 이 3거래일 만에 31% 힘을 가져가고 있고 마음 AI는 당일로 23% 육박하는 수익 내주셨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모멘텀과 추세로 이 9% 넘는 수익 잡아주셨는데요. 여러 종목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한 종목을 비중을 적지 않게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계좌가 더욱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 공식 신호를 노란 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주린이어서 너무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부터 한번 대비를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 전문가님과 첫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50분까지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면 이제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서둘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슈 짚어봐야 할 텐데 이번 주 내내 수급을 가져가는 쪽이죠. 킬러 문항 배제로 공교육 관련 종목이 강세인데요. 특징주와 함께 테마 분석을 부탁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제 임기하신 지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정책 관련 종목 중에서 특히 교육, 사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강력하게 한다는 굳은 심지가 있는 게 이 시장에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지금 앞에 있는 마크 보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예, 연세대학교, 우리를 스카이대학이라서 스카이대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누구나 학부형들을 지금 있는 우리 지금 TV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가슴에 와닿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학교는 이게 스카이대는 3개가 있지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 숫자는 작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간 비율적으로 봤을 때 서울과 강남과 이 특정 지역 위주의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게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지방에서 용나는 그는 개천에서 용나는 구조는 아니라고 좀 봐져요. 대통령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 일단은 사교육
이 대치동, 우리 말하는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이 시장 규모, 그다음에 요즘 하도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뭐 연봉 200억 뭐 선생님들 뭐 TV에 자랑스럽게 나오고 하면서 과시하시는데 이런 거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업 자체는 교과서 위주, 교과서. 자,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교과서 위주의 있는 EBS 방송 같은 온라인 이 교육의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로 올해는 커질 거로 예상됩니다. 자, 수능 앞으로 140, 150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생기냐면 킬러 문화, 이게 바로 핵심 포커스입니다. 킬러 문화. 이게 뭐냐면 문제를 고난도로 어렵게 만들어서 교과서에도 할 수도 없고 누가 이런 전문적인 문항을 풀어줄 수 있는 쪽집게 선생님들, 우리 말하는 대한민국 톱스타들이 많은 대치도 학원과 이런 데서는 이 킬러 문항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점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문항 자체를 배제시킨다면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 전국 어디 가더라도 학연 지연 없이 내가 원하는 점수를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안정적인 어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위화감을 조성을 없앤다는 취지가 어찌 보면 제일 크더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킬러 문항 배제는 이 교육계에서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련주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상당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LE 능률, 그다음에 뭐 메가스터디, IBM, 김영 있지만 실제로 오늘 많이 올란 종목은 NE 능률입니다. 자, NE 능률이고요. 자, NE 능률이고, 자, NE 능률을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NE 능률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가 보면 약간 박스권처럼 해서 3,580원 선으로 해서 바닥을 치고 계속 이 안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자,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밑에 있는 거래량, 제가 차트를 좀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 있는 부위를 보시면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육주들이 한 1년 동안 너무 조용했던 거, 잠잠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를 딱 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두 번 크게 빵 터졌습니다. 이 크게 빵 터졌다는 점. 그래서 지금 한동안 이 한 교육주 관련 종목들은 조금 갈 거다. 그 다음에 유비온을 좀 알려드릴게요. 유비온은 시총이 되게 작은 종목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원래 주식 전문가들이고 이 방송을 하는 전문가들은 절대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을 알리거나 메시지까지도 날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실 교육주들이 많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 특별한 종목들이 몇 개만 올랐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 이게 특징주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주입니다. 특징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그냥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말씀드린 대로 워낙 수급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밑에 바닥을 이렇게 가고 있다가 박스권처럼 안에서 횡보장세로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두 번 거래일 빵 터지면서 시장에서 큰 상승세가 나오는 거래량을 보시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주 오늘 유비온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주 살펴보고 왔습니다. 특징주로 NE 능률 그리고 유비온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정책 이슈는 예상할 수가 없어서 수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욱더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모멘텀 체크하셔서 장시작 전에 알려주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장시작 전부터 이러한 정보들 다 알아가시고 그리고 정확한 모멘텀과 함께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란 톡방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시간인 50분까지 나가는데요. 이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꼭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써 20분 채 남지 않은 시간만이 지금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요. 이 시간 지나기 전에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에서 대체 수익을 얻어야 하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관심 섹터 첫 번째를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전에 시황을 말씀드릴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킬러 문항 삭제와 이제 리튬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리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고 뭐 아시다시피 최인호만 유튜브만 쳐더라도 리튬 관련 종목들에서 반수 많이 났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순환입니다. 빠른 순환매. 이게 넘버원입니다. 모든 종목 업황 자체에서 이만큼 제일 빠른 종목 섹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로봇 빠졌는데 지금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조금 올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리튬 소부장 제도에서는 2차 전지 소부장에서 제일 으뜸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이제는 테마가 아닌 테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차 전지는 산업입니다. 산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과 이 리튬 포워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까지도 개명을 한 거예요. 자, 이 회사가 얼마나 크게 성장을 했냐면 1년 사이에 대부분 다 10배, 텐베그가 한 1년 사이에 텐베그가 나왔습니다. 보통 10년에 텐베그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옛날 흰나누 때 2,000원, 1,000몇 배가 되는 종목인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는 몇십 배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 아침부터 갭 상승을 시작하면서 오늘 불을 확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극재 기업 중에서도 뭐니 해도 이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부분은 리튬이 먼저 1순위다. 그래서 빠른 순환매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리튬 포워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딱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얼마냐면요. 3,900원. 딱 4,0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4,000원짜리. 자, 한 주에 4,000원짜리 종목인데 그 액면 병합을 했던 시기도 있었고 최고 35,500원이니까 딱 10배. 딱 거의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10배. 10배면 10배거예요. 10배거. 1년 사이에 10분의 1을 줄었으니까. 근데 다시 아까 올랐다가 강하게 올랐다가 깊은 고를 만들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오늘 약간 움직임이 또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은 항상 차트가 우상방으로 항상 바닥을 항상 짙으면서 올라간다는 점, 요 점을 꼭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35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6만 원까지 수십 배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일단 등에 없고 이 실질적으로 있는 회사니까 테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거품이 빠졌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눌림목에서 강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추세가 우상방으로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여기서 수익을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2차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에는 손절가를 잡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목표가를 잡고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진입을 하시는 게 저는 보시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섹터 중에서 하나는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 부산 세계 이 박람회 엑스포라고 하는 건데 자, 엑스포 방송을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엑스포 하면 제가 93년도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뭐 대전 엑스포, 뭐 여수 엑스포 그 엑스포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세계 박람회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경제를 도약할 수가 있고요. 인류 산업과 과학 발전을 갖다 소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개최국을 이렇게 역량을 과시하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래서 문화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박람회는 매년 5년에서 6주에 거쳐서 6개월 동안 광범위한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30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와 함께 지금 경쟁을 벌이는데 11월 달에 다시 한번 PPT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11월에 일단은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2030년 이 부산 세계 박람회를 유치를 하게 된다면 경제 규모는 정확하게 일단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50조입니다. 50조. 이게 50조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205개 기업들을 모시고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베트남까지 지금 모든 우리나라 경제 사절단들이 정치 경제 하신 분들이 다 글로 간다는 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수 엑스포 그런 뭐 대전 엑스포 그런 거 아닙니다. 이는 명확한 불특정한 게 하는 게 아닌 전문성을 인정한 박람회가 아니라 세계 박람회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엑스포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있는 타이어, 엘리베이터, 엑스레이, TV, 아이맥스, 영화, 전화, 그다음에 뭐 신칸센, 뭐 고속전철, 에펠탑, 해전 대감차, 이거 자유여신상 이것들이 다 엑스포 상징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한 또 종목을 하나 필살기 2개 가져왔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가 근데 유치를 하게 된다면 프랑스에 가면 그 에펠탑이 있고 뉴욕에 가면 자유신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 어떤 조형물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힌트예요.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종목이 포텐을 튀면서 종목이 우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발전하게 된다면 지금 한미 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큰 어찌 보면 호재입니다. 호재. 왜냐하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빌려줘요. 그럼 렌트를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쓰겠다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 7만 원 5천 평 정도의 규모를 할 거예요. 하게 되면. 그러면 임대를 해서 각 전 세계 170여 개 국가들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조형물, 구조물 이런 것들을 한미 글로벌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네옴시티 플러스 그 다음에 이는 2030년 또 부산 엑스포까지 한미 글로벌은 여러 번의 어찌 보면 모멘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한미 글로벌 053 690 이 아이 코드 번호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꼭 함께 가야 될 종목이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누릴 때마다 종목이 누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항상 고점이 있으면 평단가를 같이 맞추면서 같이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우상방어하면서 올라가면서 충분히 수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70여 개 국가들이 오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팬데믹도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기 대한항공 이 대한항공이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어찌 발이 될 겁니다. 배 타고 오거나 수송하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위로는 북한이 있고 옆으로 다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항공으로만 거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 주가에 다시 한번 관심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항공이 진입 구간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고액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작게 5% 뭐 6% 이상 수입을 원한다면 차트를 딱 그어서 바닥일 때 진입하셔서 진입을 하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대한항공 꼭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2030년 엑스포를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리튬 그리고 돈이 몰리기 시작한 세계 박람회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정말 관심 섹터로 뽑아주신 근거가 명확했는데요. 특히 최인호 전문가님은 리튬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잡았다 하셨던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직접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가 50분까지 나갑니다. 50분 안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2가지 중에 첫 번째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 두 종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충 말하면 어떤 분들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충 감이 오는데 왜냐? 이거 하나만 봐더라도 감이 오실 분도 많을 거예요.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 예정.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관련 종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센터 이번에 화재도 나오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송에도 휘말리면서 국가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쉽게 말하면 USB가 수백만 개가 모여있는 어찌 보면 센터라 보시면 됩니다.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런 데이터 센터인데 제가 왜 아까 전에 부산 엑스포를 말씀드리냐면 부산에 가면 북항이라는 항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썼던 이 시멘트 공장, 이 그 비료 공장 같은 이런 큰 이 공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공장. 이거를 데이터 센터로 안에 넣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에펠탑, 그다음 자유상처럼 부산하면 이 데이터 북한의 아름다운 항만에 있는 인더스트리 뭐냐면 약간 공장 같은 분위기지만 이 안에는 최첨단의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포에 관련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사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인터넷 데이터와 이 연동 서비스 컨텐츠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이 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중요한 포커스고요. 일단은 올해 내년 초겠죠. 그러니까 1분기에 완공이 되면 캐파가 2배가 상승되면 당연히 이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 종목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종목을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강하게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고점이 74,000원이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52주를 봤을 때 거의 보면 맞고 거의 마주보고 있는 고점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또 눌림목이 또 들어오게 되면 다시 크게 상승을 한다. 왜냐? 시장은 이제 데이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광범위적으로 인식이 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시총 4천억짜리입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매수 타점과 종목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세계 박람회 모멘텀 받고 그리고 나서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 기대감까지 붙어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미리 공략할 종목이다 해주셨는데요. 차트적으로 분석을 드려봐도요. 차트도 충분히 눌림목에서 상승 추세를 그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천 데이터 센터 이렇게 들으셔서 종목 이름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종목 이름만 안다고 하셔서 이렇게 수익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필살기 종목 두 번째도 들어보고 올게요. 자, 이 종목 되게 중요한 종목입니다. 자, 작년 11월 달에 주가가 너무너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모양 형태가 보시게 되면 작년에 한진칼과 동일한 차트의 모양입니다. 자, 이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 회사입니다. 자, 이게 뭐냐? 어떤 유통회사와 식품회사와의 전쟁입니다. 식품회사 전쟁입니다. 그럼 대충 하시겠죠? 예. 즉석밥 관련된 회사인데,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아래같이 빠지면서 오늘은 양봉이 떴습니다. 양봉이 떴는데, 자, 이 종목은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이 최저 가격대 27만 3천 원대까지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가이던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북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만두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알려줄 정도로 상당히 이 회사는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두 하면 대부분 아는 회사고 이 즉석밥 하면 다는 아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식품 1인자입니다. 자, 시총은 4조 2천억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만두는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유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밀가루, 밀 시세가 지금 하락입니다. 설탕은 12년 만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슈거는 올라가고 있는데 밀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밀 시세 하락으로 제품의 마진 증가가 예상되고 계속 북미 시장의 공장들이 그다음에 물류센터들이 계속 더 커져 나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아시고 싶으면 무조건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제가 맥점과 그다음에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식품군의 1위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짧죠. 두 번째 필살기에 대한 자세한 모멘텀과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신호를 드리고 분석해 주실 거니까요. 이제는 정말 QR코드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단에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하시고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당장 내일부터 시장을 대응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과 첫 번째로 함께한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문을 닫고요. 저희는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